기만과 배신, 먹튀, 갑질, 이기심, 욕심에 늘 당하고 사는, 거절을 당하고 사는 상처 많은 우리들이. 근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딱 갈리지가 않는 게 참 문제잖아요. 속상한 일들이 많았죠. 저라고 뭐 제가 진공 유리병 속에 사는 장미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전체 사회에 이 슬픔과 분노, 울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안녕하세요. 4월 23일 화요일. 언제 23개나 먹어치웠지? 4월의 하루하루는 너무 예쁘고 달콤한데 23개나 먹어버렸네. 금방 갔어요, 시간이.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시원, 발이 시원, 바람도 시원, 공기는 쾌적하고. 오늘의 온도, 습도, 분위기 다 딱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양치를 하다가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오전에 전화 올 데가 없는데 얼른 나와서 식탁에까지 가가지고 봤더니 카드회사 전화 뻔하지 뭐. 보험 가입하라고 광고. 전화기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전화기를 뒤집는 순간 오늘은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 있는 텔레마케터가 보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또 거절당했구나. 저 인간 또 전화 안 받는구나. 전화라도 받아주면 내가 어떻게 설득이라도 해볼 텐데. 그 마음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느껴진 건. 그래서 산으로 오면서 생각을 했죠. 내가 왜 그렇게 느꼈지? 아마 어제 대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본인의 상실감, 원망,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던 게 마음에 남았나? 그 속상해 하시던 얼굴과 말투. 그러면서 텔레마케터가 도대체 몇 명일까, 우리나라에. 100번 전화를 걸면 몇 명이 받고, 그 받은 사람, 또 그 얼마 안 되는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에 이분들이 영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아니, 그러면 이분들은 매일 거절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사람인데 아예 직업으로 전화를 했다지만 어쨌든 사람이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안 받아. 계속 안 받아. 그럼 마음속에 계속 분노가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하다가 얼마 전에 제 단골 식당에서 괴이한 장면을 목격한 게 생각이 났어요. 전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 뒤에 테이블에서
거기 서빙 해주시는 분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인데, 인정도 많고, 그분하고 막 뭐라고 언성을 높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더니 식사 2개 하고 갈비탕, 엄마하고 딸하고 와가지고 3가지를 시켰는데 2가지를 먼저 한참 먹다가, 갈비탕은 손도 안 댔으니까 진짜 나를 믿어라, 젓가락 한번 안 담궜다, 그러니까 이걸 반품해달라고 취소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사장님이 안 계신 날이었어요. 일이 좀 있어서 식당에 출근 안 하신 날이에요. 혼자 너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사장님하고 통화도 안 되고. 참, 15,000원짜리 갈비탕 시켰다가 멀쩡히 나온 음식을 나 손도 안 댔으니 취소해달라고. 그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 얼굴. 그 다다음 날까지도 스트레스가 안 없어진가 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살짝 하시더라고요. 너무 속에 이제 원망과 억울함이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제 친구도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고, 식당을, 어느 날 밤에 단체 카톡방에 난리가 난 거예요. 미쳐버리겠다,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거 와 미치겠다. 봤는데 10몇만 원치를 먹고 먹튀를 했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못 잡았대요. 정말 화가 난대요. 돈을 어디 가서 잃어버리는 게 낫지, 정성껏 차려준 음식을 먹고 도망가 버리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런 경험이 한 달에 한두 번은 있대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밉고 싫을까. 그리고 우리 왜 학부모한테 갑질당하는 선생님, 정말 큰 이슈가 됐었죠. 조금만 뭐 부족하게 해도 난리가 나고, 당하고, 꼼짝 못하고 당하고, 그런 것들이 갑자기 확 밀려왔어요. 전화를 제가 뒤집어 놓는 순간에 양치를 하면서 웡웡웡웡웡 이러면서 들었던 얘기, 또 제가 겪었던 억울했던 일들, 사회 구조가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넓게,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광고하고 권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절을 당하는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남을 등쳐서라도 자기가 이익을 보면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팽배해져 가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등침을 당하고, 그 많은 갑질과 사기와 배신, 거절,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사니까 사회 전체의 분노지수, 우울의 깊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모두가 아프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라도 좀 의존하고 싶잖아요.
의사도 사기꾼이 있더라고요. 못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익만 챙기고 환자의 건강이나 그 몸속의 조직 세포 따위는 돈으로 보이는. 그리고 수술 한 건이라도 해서 뭐라도 자르고 째고 끄집어내고 하는 의사들 분명히 있잖아요. 소수이지만. 그럼 또 몸이 아파 찾아간 병원에서 박대를 당하거나 홀대를 당하거나 이용을 당하거나 그 모든 상처와 분노, 응어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맨발 걷기, 이게 오늘은 웃음기 빼고요. 맨발 걷기. 네, 저는 그렇습니다. 또 저도 사람한테 배신, 사기 그런 것들, 속상한 일들이 많았죠. 저라고 뭐 제가 진공 유리병 속에 사는 장미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뭔가에 스치고 찔리고 베이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 와서 행복하다, 마음이 더없이 편안하다, 저는 맨발 걷기의 힘이거든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길이 있으면, 네, 제가 맨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서부터 오면서 미리 기운을 다 보내. 나는 분명히 난 이 흙길로 내가 갈 거야. 넌 어떡할 건데? 그러면 마음이 참 서운했어요. 본인은 신발 신고 있고 옆에 이런 데 좀 밟아도 되잖아. 나는 맨발이 초보라 무서워 죽겠는데 옆으로 조금만 비켜주면 내가 이렇게 좀 안심할 수 있는, 맨 땅을 밟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야박하다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오곤 했었죠. 작년에는 그랬어요. 맨발 걷기를 하긴 했지만 연습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받아 넘길 것인가, 연습이 부족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멀리서 신발러가 오면 또는 맨발로도 그래요. 가끔 양보 안 하고 이렇게 욕심 사납게 지나간 사람들 가끔 있어요. 가끔. 산에서는 제가 기본값이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입꼬리를 한 1.5도 정도 올려놔요. 미리 딱 얹어놔요. 그러면 옅은 미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우선 저 화가 덜 납니다. 신기해요. 그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건데, 그리고 미리부터 자, 오늘은 차분한 방송을 이어가야 돼. 오르막은 조금 이따 가려고요. 미리부터 턴테이블에 바늘을 올려놓고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놓는 축음기처럼 입꼬리를 살짝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저도 화가 덜 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그걸 해보니까 총량적으로는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더 양보해주고 잘 부드럽게 마주쳐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걸 제가 확실히 체감을 했고요. 양보를 안 하고 이렇게 막 이기적인 기운을 막 내뿜으면서 네가 저리 비켜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봤자 나는 웃고 있거든. 그래서
화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운전할 때 원래도 이제 뭐 바람 이래서 얼굴에 바람을 맞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좀 날씨가 이런 계절에는 그리고 초여름까지도 더워도 에어컨보다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고 다니는데 더 그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조금 습관이 붙었어요. 창문을 미리 열어놓고 다니면 좋은 게요. 누가 저한테 양보해주면 바로 손을 내밀어서 고맙다고 수신호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어디에 이렇게 급하게 제가 차선을 변경하고 끼어들어야 될 때도 직접 사람 손이 나와서 정말 미안해하는 손가락이 저 좀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얼른 양보해 주는 경우가 99%입니다. 그래 거기서 또 저는 스트레스를 덜죠. 운전 습관이 조금 바뀐 걸로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덜었고, 그리고 항상 오른손은 고맙다는 깜빡이를 켤 준비를 하고 다니죠. 다른 분들은 더 멋진 배려와 감사, 호의의 방법, 습관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많이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서 이 정도도 많이 큰 변화입니다. 늘 미소를 준비하고 미안하다, 고맙다 하고 수신호를 할 준비를 하고 다니고, 좀 큰 변화예요. 옛날에는 자동차 차선을 끼어들 때도 어쩌라고, 나 지금 여기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원래 차선이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저기 가려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너는 왜 양보를 안 해주는 건데 이러면서 화가 났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화가 많이 줄었죠. 이게 다 맨발 걷기 덕분에 생긴 습관이죠. 자연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늘 감사합니다. 나무야 고맙다. 새 너 너무 이쁘다. 고마워.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게 좀 더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 기만과 배신, 먹튀, 갑질, 이기심, 욕심에 늘 당하고 사는, 거절을 당하고 사는 상처 많은 우리들이, 근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딱 갈리지가 않는 게 참 문제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갑질했던 학부모는 그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제 보통의 조금 세게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자기도 모른 채 부지불식간에 줬던 사람들은 자기의 업무에서 또 화가 나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서로가 물고 물리는 상황이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럼 이 전체 사회에 이 슬픔과 분노, 울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 하나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미안함에 표시를 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죠. 사회 전체에 감사와 배려의 총량이 정말 한 눈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뭐 원래는 1차적으로는 저를 위한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한마디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양보와 배려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바쁘고 급한데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양보? 이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 양보해준다고 그럼 내가 좀 놓쳐서 길을 조금 늦는다고 인생에 큰일 안 난다는 거, 그거를 맨발 걷기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양보와 감사, 이게 조금씩 더 늘어가고 있는 거죠, 제 일상에서. 저도 아직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무례하고 비합리적이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화가 나죠. 근데 자꾸 이 좋은 마음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 저에게 있어서는 그 원인은 그냥 하나입니다. 맨발 걷기 하나. 산에 와서 자연 속에서 맨발로 자연을 오롯이 느끼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우선 제가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내일 제가 요즘 시기가 좀 많이 바빠요. 죄송해요. 그래서 내일 도저히 영상을, 산에는 옵니다. 와야 되는데 저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근데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이렇게 업로드하고 그럴 짬이 없을 것 같아요, 내일. 네, 정말 죄송하게도 내일 방송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맨발 걷기 꼭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세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